안녕하세요. 강남인강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7일 끝 중간고사, 기말고사 노미숙 선생님의 교과서 편으로 만나게 될 저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2020년부터 강남인강에서 중등 국어를 강의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예원학교라는 곳에서 아주 긴 시간, 얼마나 긴지는 알려줄 수 없지만 이건 나이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긴 시간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교재, 짜잔, 이 교재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교재 색깔만 봐도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죠? 핫핑크잖아요. 천재교육에서 나왔고요. 노미숙 선생님의 교과서 편을 공부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만든 그런 교재입니다. 7일 끝 중간고사, 기말고사. 당연히 각각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7일이면 끝나고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7일이면 끝난다 하는 건데 선생님이 좀 분량을 살펴보니까 7일도 안 걸려요. 7일도 안 걸리고 한 3일, 4일 몰입해서 공부하면 그 정도면 충분히 다 해결됩니다. 자, 당연히 선생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 수업이 우선입니다. 학교에선 수업 안 듣고 인강으로 들어야죠. 과외로 해야죠. 학원에서 가야죠. 이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친구들은 고득점이 될 수 없어요.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학교 수업을 정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와 이 교재가. 그리고 학교의 내신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좀 철저하게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에 학교 수업을 들을 때의 예습과 복습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주도 학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주도적으로 시간을 쓰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양을 정해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뭐다? 조력자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자, 두근두근 첫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굉장히 떨릴 텐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친구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 강의는 천재교육 노미숙 선생님 편의 교과서가 아니라면, 학교의 교과서가 그 교과서가 아니라면 굳이 열심히 들을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천재교육 노미숙 선생님의 교과서가 굉장히 교과서 이렇게 채택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우리 교과서가 이거다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이 강의를 통해서 시험 대비 충분히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습 시기는요, 이거는 미리 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이 강의는 미리 할 필요가 없고요. 핫시즌에 해야 되는데, 핫핑크처럼 핫시즌에 해야 되는데, 이 핫시즌이 언제냐? 여러분들이 교과서 진도가 다 나가고요. 학교에서 교과서 진도가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체크 선생님이 해주는 강의가 있잖아요. 그럼 체크 다 들었어요. 시험 범위까지 체크 다 듣고 나서 그 다음 무엇 한다? 그 다음 이건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 방법은요. 당연히 첫 번째 교과서 읽습니다. 첫 번째 제일 처음은 해야 될 건 무조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그 시험 문제도 그것을 근간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서를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 체크 개념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거죠. 체크 이제 선생님 강의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거기도 이제 문제가 레벨별로 막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당연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짜잔 뭘로 한다? 7일 끝 교재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끝나느냐? 시험 준비가 끝나느냐?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 더 한다면 뭘 해야 돼요? 학교의 기출문제.
이것들을 풀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제안하는 거는 최소 2, 3년치는 반드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2, 3년치. 그러니까 출제 시험을 치게 되는 그 연도부터 그 전에 한 2년 혹은 3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시험에 대해서 선생님 조금 잔소리 한번 몇 마디 붙여볼게요. 자, 모든 지문은 교과서를 통해서 반드시 읽어라 라고 했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친구들이 지문을 안 읽고 뭘 해? 뭐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이나 아니면 체크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나 이거 내용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나 이거 내용 알아. 아니까 읽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대로 잘 읽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제대로 읽다 보면 숨겨진 의미들이 보이고 문제로 출제될 만한 것들이 보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눈에 쏙쏙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반드시 누가 정리해 놓은 것 말고 참고서에는 다 어려운 낱말들도 정리되어 있고 핵심 정리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교과서, 맨 교과서를 딱 펼쳐들고 그것을 통해서 지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는 3번 이상, 여기 보이죠? 제대로 읽기의 의미를 새겨 지문을 3번 이상 읽어라 되어 있는데 제대로 3번 이상 읽을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의 고득점은 틀림없이 보장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각 학교마다 몇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헷갈리기 때문이야. 문제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지? 답이 헷갈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답이 헷갈린다는 말은 결국 문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는 자,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싶을 때는 이거에 떠올리세요.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출제자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을까? 나한테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기에 이런 문제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 밑에 대단원, 소단원의 학습 목표와 연관 짓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이 글의 종류에서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엔 출제자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할 때는 대단원 혹은 소단원의 학습 목표와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시험 시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지를 딱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엄숙한 태도로 시험을 막 풀 거야. 그쵸? 1번부터 쫙 풀겠죠. 근데 푸는데 왼쪽에는 대부분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다 뭐가 있죠? 지문이 있어요. 그쵸? 물론 오른쪽에 지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첫 페이지에는 1장 1면에는 무조건 왼쪽 단안에 지문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왼쪽 단안의 지문을 안 봅니다. 왜? 이게 무슨 글인지 알았어. 글가, 시야. 글나, 설명문이야. 글다, 소설이야. 아는 거라고 해서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아는 지문이라도 시험 때 반드시 꼭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꼼꼼하게 읽지는 않아도 돼. 왜냐면 내가 이전에 3번 이상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다만 눈으로 빠르게 휘리리리 속독하는 거야. 속독하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구나. 지금 요거는 잘라져 있는데 지문이 전체가 다 수록되진 않으니까 시험에는 다 수록되진 않잖아요. 일부만 수록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에서 오류가 없어요. 국어 문제라는 것은 글 전체의 성격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그 해당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해당 지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이것을 물어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제된 지문을 반드시 읽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다면 막 두근두근 당연히 떨리는 건 당연한 거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평가라는 것이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어요. 평가라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예원학교 교사다 보니까 어떤 피아니스트가 국제 콩쿠르에 가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국제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거죠. 그 나이대가 좀 어린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들 다 제치고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자기는 1등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콩쿠르에 자기는 1등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러 나온 것이다. 나의 음악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 마음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해 봅시다. 콩쿨도 마찬가지고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고 인생에는 계속 시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끊임없이 시험이 주어지고 심지어 대학 갈 때도 시험이고 대학을 가서도 시험이고 어른이 되어서도 시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 가는 길을 당연히 열심히 가야겠죠. 열심히 가세요. 열심히 준비했다면 자신을 믿고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왜? 나를 믿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청소년이잖아요. 훌륭한 청년이 되어 세상의 한 기둥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